최근 나주의 한 골프장 내 조성된 저류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류지 100m 남짓 아래에는 농업용 저수지가 있는 데다가 당초 허가를 받았던 것보다 3배 가까이나 크게 불법 증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이 35도를 넘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였는데요. 사흘째 이어진 폭염 속에서 건설 노동자와 시장 상인들은 더위와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후 고3 수험생들과 학교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수능이 불과 5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혼란이 커질 우려가 큽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자 요즘 미리 사두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천일염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음 달부터 해소금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적정 가격에 천일염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최근 나주 해피니스 골프장 내에 조성된 저류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류지 100m 남짓 아래에는 농업용 저수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인근 마을 주민들은 저수지로 흘러들어갈 물을 저류지가 모두 막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 저류지는 당초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았던 것보다 3배 이상 크게 불법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나주 해피니스 골프장 내 저류지입니다. 자연 재해를 막는 목적으로 지어졌는데 이곳에 모인 물은 골프장 잔디를 가꾸는 데도 사용됩니다. 나주시는 개발 시작 1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해당 저류지가 당초 허가받은 것과 달리 불법 증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깊이는 3m에서 9m로 더 깊어졌고 담을 수 있는 물의 용량도 18,000톤에서 66,000톤으로 3배 이상 늘어나 있었습니다. 저번 달 제가 중순에 현장을 점검해가지고 FM을 하면 이렇게 해서 변경 허가를 지켜야 되죠. 이렇게 변경 허가를 지켜야 되는데 먼저 시공을 먼저 해버린 거죠. 저류지가 조성된 위치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류지 바로 아래쪽에 인근 마을 주민들의 농업용수로 쓰이는 저수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상류에 조성된 저류지가 저수지로 흘러 들어올 물을 막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미약가로 끄서다 이 제방을 막아가지고 지금까지 약 한 5만 5천 평 수도작 경작을 하고 있는 저수지입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 계곡으로 물이 흘러서 이 저수지로 들어왔어요. 그걸 차단을 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특히 관할 지자체인 나주시는 사업 허가를 내주기 전 저수지 관리 주체인 농어촌 공사와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협의가 이제 설명을 들었으면 그 부분에 설치 전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뒤늦게 나주시는 저류지 불법 증축에 대해 해당 골프장을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골프장 측은 불법 증축에 대해선 추후 행정처분을 따르겠다면서도 저류지 조성으로 저수지에 유입될 모든 물이 막히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이 35도를 넘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였는데요. 사흘째 이어진 폭염 속에서 시민들은 더위와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선을 가득 담은 파란 비닐 아래로 물이 쉴 새 없이 흐릅니다. 상인들은 생선이 상할까 연신 얼음을 채워보고 물도 뿌려봅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큰 얼음을 넣어 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물병 가득 꽁꽁 얼어붙었던 물은 무더운 날씨에 금세 녹아버렸습니다. 얼음을 많이 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물통도 얼려가지고 얼음 대용으로 해놓기도 하고 수족관 안에 있는 물 시원한 물 자꾸 바꿔서 주기도 하고. 뜨겁게 달궈진 철근을 어깨에 짊어지고 걸음을 재촉하는 건설 현장 노동자들. 강한 햇볕을 피해 그늘에 모여 앉아 발갛게 달아오른 얼굴을 식혀봅니다. 철판이 열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찌죠. 그때는 진짜 숨도 못 쉬겠네요. 막 땀이 많이 나죠. 광주와 목포, 영광은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광주공항이 35.7도까지 치솟았고 곡성 35도, 담양 34.5도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30도를 웃돌았습니다.
강한 햇볕이 더해져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많이 더웠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폭염주의보는 오후 들어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전남 서해안부터 시작돼 오후에는 광주 전남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후 고3 수험생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수능이 불과 5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공부 방향의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학생들도 교사들도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수능을 5달 남겨둔 고3 교실에서 국어 문학 수업이 한창입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복잡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말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후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좀처럼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교육과정과는 살짝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고 계셔서 기존의 방식대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좀 혼돈을 상당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 현장 모두 혼란이 극심합니다. 킬러 문항 배제 자체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하지만 발표 시점과 실효성을 두고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 방향성에서는 맞는데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지금 수능까지 5개월, 150일 남는 시점에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과정들이 물거품이 될까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결국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는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히 그동안 킬러 문항을 버리고 공부했던 중상위권 학생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는 대신에 변별력 유지를 위해서 결국엔 중킬러 문항의 배치 수가 훨씬 늘어나게 되면 과연 이게 사교육을 좀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올해 수능의 출제 경향은 결국 수능을 2달 앞두고 치러지는 오는 9월 모의평가가 될 전망입니다. 학생들은 그때까지 EBS 연계교재를 중심으로 묵묵히 공부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불안감을 떨칠 길이 없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자 요즘 천일염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리 사두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음 달부터 해소금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적정 가격에 천일염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천일염의 80%를 생산하는 신안 지역 염전을 고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염전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신안군 태평염전. 무더위 속에 이른 아침부터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대형 화물차들이 천일염을 구하러 줄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봄 잦은 비로 생산이 부진한 상황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으로 하수요까지 발생하면서 천일염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를 지금 방류한다고 소비자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마음에 지금 좀 소금 사재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산지에서 거래된 천일염 20kg 한 포대는 28,000원, 지난해 14,000원의 딱 2배, 2018년에 비하면 거의 10배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1년 이상 단수를 뺀 천일염은 재고가 바닥나 대부분 허탕을 친 채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안군 일대를 보면 엄청나죠. 세아릴 수 없고 전체적으로 물량 있는 사람은 거의 푸는 편입니다. 지금. 염전이 몰려있는 신안과 영광, 해남 지역에는 폭주하는 천일염 구입 문의에 예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또 아이들까지 하면은 매일 하루에 1,000통 이상의 주문전을 받습니다. 지금 작업을 못해서 천일염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까지. 천일염 생산자들은 이달 들어 소금 생산에 알맞은 날씨가 지속돼 다음 달부터 예년 수준의 출하가 이루어지면 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만간 해소금 가격이 형성되면 천일염을 산지에서 적정 가격에 구입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시즌 초반 전력에서 이탈했던 기아 타이거즈의 핵심 선수 나성범과 김도영이
부상에서 회복해 이번 주 실전 경기에 나섭니다. 최근 결정적 한 방의 부족으로 아쉬운 패배가 많았던 기아에 두 선수가 합류하면서 전력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27승 1무 31패. 간신히 지켜오던 5할 승률도 무너지며 기아는 어느덧 리그 선두와 9게임 반 차이 벌어진 6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15경기에서 단 5승에 그치는 극심한 부진을 겪는 중입니다. 패배한 9경기 중 7경기가 한 점 차 승부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중위권 싸움에서도 밀려 추락할 위기에 놓인 기아지만 가뭄의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 예고됐습니다. 핵심 전력인 나성범과 김도영이 부상에서 완쾌해 이번 주부터 퓨처스 경기에 투입됩니다. 각각 개막전 왼쪽 종아리, 시즌 초반 중족골 골절 부상을 당했던 두 선수는 2달 넘게 전력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우성의 깜짝 맹활약 등으로 버텨왔던 기아의 외야지는 나성범이 가세할 경우 단숨에 리그 최고 수준의 라인업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계속 이기고 싶고 빨리 더 5월 승률 맞추고 그다음에 계속 위로 더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김도영의 합류도 기아로서는 큰 보탬입니다. 유격수 박찬호가 벌써 11개의 실책을 기록하며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 팀의 주장 2루수 김선빈은 지난 17일 손가락 골절 부상을 당하며 최소 4주 이상 전력에서 이탈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나성범과 김도영 두 선수는 퓨처스 리그에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 뒤 가능한 빨리 1군 무대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군 제대 후 복귀한 최원준에 이어 나성범과 김도영까지 핵심 선수들이 속속 합류하면서 기아가 전력 급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혜태 타이거즈의 홈구장으로 9번의 우승을 함께하는 등 지역민들에게 추억의 장소였던 무등 경기장이 재개장했습니다. 광주시는 국비와 시비 489억 원을 투입해 무등 경기장을 조깅트랙과 체육공원, 산책로와 놀이터 등을 갖춘 아마추어 경기장으로 새롭게 재개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등 경기장은 지난 2013년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가 신축된 이후 용도가 사라져 철거 논의가 이어져 오다 역사성 보존에 위해 무등 경기장을 존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전남 지역 뇌졸중 심근경색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전국 16개 시도의 병원 내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뇌졸중으로 사망한 환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전남이 2.1명으로 전국 1.76명보다 높았고 심근경색증 사망자 숫자 역시 8.01명으로 전국 평균 6.75명보다 높았습니다. 경실련은 전남 지역의 중증 응급 의료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재정적인 안정적 인적 자원을 통해 의료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과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이 미국 시사주간지가 선정한 암 치료 잘하는 최고의 병원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최근 발표한 2023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고의 병원 순위에 따르면 화순 전남대병원은 종양학 분야에서 아시아 태평양 의료기관 가운데 30위, 전남대병원은 70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종양학 분야에 이름을 올린 16개 의료기관 가운데 비수도권 의료기관은 전남대병원과 화순 전남대병원 단 2곳이었습니다. 적자를 이유로 전남대병원에서 위탁 운영을 포기한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이 새 위탁자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해오던 전남대병원이 적자 누적을 이유로 운영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새로운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요양병원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에서는 법인 한 곳만 신청했으며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재공고를 실시했지만 추가로 공모에 참여한 법인이나 개인은 없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을 중심으로 한 정부와 여당의 시민단체 때리기가 본격화한 이후 오히려 단체 후원 가입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 모임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월에서 4월까지 신규 가입자 수는 매달 한 자릿수였던 반면 5월에는 18명,
이번 달에는 무려 70명이 새로운 후원 회원으로 가입했다며 정부의 탄압과 정반대로 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후원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에 대한 정부의 비방과 탄압이 본격화하자 동시에 회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단체를 지키라는 자발적 움직임이 진행됐다는 분석입니다. 역대 광주시장이 모여 시정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려 관심을 끌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고재유, 박광태, 강훈태, 이용섭 전 광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역대 민선시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전남과의 상생과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등 미래 광주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장현 전 시장은 진료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로 일반 차량과 이륜차도 단속할 수 있는 후면 고정식 단속 카메라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목포에 설치됐습니다. 목포시와 목포경찰은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한 평화광장 앞 남악 방향과 갓바위 방향, 사막로 S51 앞, 남학로 골드클래스 앞, 그리고 고화대로 연산동 교차로 등 5곳에 후면 고정식 단속 카메라 8대를 설치했습니다. 차량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무인교통 단속 장비는 올해 안에 추가로 7대가 추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전남소방본부가 제36회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 구급 분야에서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구형근 소방장 등 4명의 대원은 전문 신장 소생술과 다수 사상 대응 전술 2종목 합산 점수에서 가장 높은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계급 특별 승진의 영예가 주어집니다. 전남도 내 4군데 국토정주 자전거길이 정비되고 사고 위험이 큰 자전거 도로 한 곳이 개선됩니다.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확보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투입해 나주 영산강 자전거길을 비롯해 담양 영산강과 섬진강 자전거도로, 곡성 보성강 자전거길, 영암 국토정주 자전거길을 정비합니다. 또 4억 원을 들여 순천시 조례동 자전거도로의 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